예. 자, 오늘은 이제 양쪽 지수 다 급등을 했죠. 그죠? 특히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젯밤에 얘기 드렸던 SK 하이닉스의 뭐 자사주 소각 이슈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해서 올려놨는데, 요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요거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도 호재가 좀 있어요. 미국의 이제 모더나라는 기업을 아실 겁니다. 코로나 시절 때 백신으로 유명세를 탔던 기업인데, 그 모더나에서 호재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바이오주들이 오늘 엄청 올랐어요. 원래는 더 올랐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자사주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밀렸죠. 그것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음. 그리고 금리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북주들이 최근에 급등했다가 오늘은 좀 떨어졌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자,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 보시면은 크게 올랐죠. 코스피가 5.8% 네, 급등을 했고, 뭐 시초가부터 뭐 급등 출발했어요. 3%대 급등 출발을 했는데 많이 올랐고,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2% 정도 이제 급등을 했죠. 여기는 이제 시초가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코스피 쪽이 많이 오른 이유는 어제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은 뭐 별로 뭐 어제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우지수 플러스 0.2%, 나스닥 플러스 0.1% 이런 식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여기는 하락했죠. 마이너스 2%. 그 원래대로라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추가락 나왔어야 돼요. 어제 급락했잖아요, 장중에. 어제 뭐 SK 하이닉스는 막 9%까지 급락 마감을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오늘 추가락이 나왔었어야 됐는데 SK 하이닉스에서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40조 원짜리 그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게 아침에 이제 어제 그 애프터마켓에서도 영향을 줬고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도 영향을 줬겠죠. 자, 보시면 잘 보세요. 이게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단기 호재는 맞다. 단기 호재는 맞는데 그 호재가 이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어제 마이너스 9% 급락을 마감을 했죠. 근데 오늘 12%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와, 12%? 이것만 보시면 안 돼. 어제 9% 급락 마감했단 말이에요.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자, 화요일 날 급락하기 전에 화요일 날 종가가 얼마였느냐? 166만 원이었어요. 166만 2천 원. 오늘 얼마예요? 169만 원. 그러니까 한 3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160만 원짜리 주가에 3만 원은 뭐 2%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제 급락한 거 그냥 회복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어? 이거밖에 안 된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어제 급락한 거 어제 회복한 거라니까 그냥. 삼성전자도 어제 화요일 날 종가가 260만 원이 26만 8천 원이었거든요. 오늘 얼마일까요? 27만 원. 그러니까 1,500원 차이. 응? 큰 차이가 안 나요. 1,500원이 난다. 얼마야? 맞네. 정확히 2,500원 차이. 뭐 1% 차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의미부여를 자꾸 언론들은 하는데 저는 의미부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제 7% 급락한 거 오늘 9% 상승해서 그냥 원래 자리 돌아온 건데 뭐 어쩌란 얘기야 이게. 그죠? 이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오늘 이제 크게 올라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지수가 뽑은 거예요. 코스피 지수나 삼성전자나 차트가 똑같잖아. 네, 그죠? 그래서 이두 개가 급등해서 그랬다. 나머지 대형주들은 별로 안 올라왔어요. 네, 얘네 둘만 그냥 그런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은 저기 삼성전자도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까지 발표하지 않은 삼성전자도 덩달아 오른 거죠.
사람들은 또 삼성전자도 발표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얘네가 그 아침에 그렇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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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호재가 맞으면 아침부터 쭉 치고 나갔겠지, 그죠? 근데 분차트를 보시면요, SK 하이닉스인데 처음에 30분 동안은 크게 간 게 없어요. 이미 어제 발표한 건데 오늘 아침에 그냥 뭐 상한가 가든지 해야지. 7월 말에도 상한가 한번 갔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었다고. 그냥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그냥. 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고. SK 하이닉스가 그죠? 언젠가부터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최태원 이거 뭐 좀 다 얘기하긴 좀 그런데 눈치껏 아실 거예요. 뭐 이혼이랑 뭐 그런 시끄러운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직원들한테 무슨 뭐 성과금 엄청 뿌리고 갑자기 이제 뭐 반도체 관련돼서 뭐 승부사가 된 것처럼 막 언론 보도 나오고 최근에 막 주가 급락하니까 여기서 자기 돈 뭐 49억 원인가 들여서 뭐 하이닉스 주식을 사고 최태원 회장이 49억 원이면 이 사람한테 큰 돈이에요. 아니 무슨 재벌인데 49억 원이 큰 돈입니까? 50억이 무슨 큰 돈입니까? 큰 돈이라니까. 요번에 저기 뭐야 그 위자료 노소영 씨랑 이혼하면서 위자료 거의 1조 원 가까이 주기로 했잖아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주기로 했어. 현금으로. 근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주식으로 좀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노소영 씨가 싫다 그랬대요. 현금으로 내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으로 법정에서 뭐 어떻게 또 하기로 또 했다 또 항소인지 뭔지 하기로 따르더라고요. 돈 없어서 응? 예? 돈이 없다니까 50억이 이 사람한테 큰 돈이야 지금. 예, 웃으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죠. 그러니 또 여기서 주가 횡보하고 그러니까 또 멋있게 딱 나타나서 40조 원 자사주를 수확하겠습니다. 최태원 씨 이미지가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그죠? 회사 돈 써가지고. 네. 아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지. 전 그렇게 보여요. 네. 어쨌든 얘가 좀 오르긴 했는데 뭐 글쎄요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어제 그 미국에서 이거를 발표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케빈 러시인데 미 연준 의장이죠. 이 사람이 발표하는 건 아니고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바이백을 확대하겠다 요걸 했거든요. 바이백 확대. 여러분들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자사주 뭐 이거에 지금 저 신경 쓰실 때가 아니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금리 인하 얘기했거든.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 우려에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려야 된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가 뭘 했느냐? 국채 바이백을 했어요. 원래 20억 달러인가 했는데 이거를 두 배로 늘린다는 거예요.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 두 배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 유동성, 유동성, 유동성 공급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제 이것 때문에 미국의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폭락을 했고요. 비트코인 폭등했고요. 금이랑 은이 폭등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금리 인하란 얘기예요, 이게. 자꾸 언론에서는 금리 인상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저놈들 거짓말쟁이다, 저놈들 사기꾼들이다, 저거 쓰레기들이다 제가 막 비난을 하죠. 왜? 금리 인상이 아니라니까. 금리 인상이 맞으면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금리 인상이 맞으면 달러가 강세가 되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어제 폭락했잖아. 그럼 뭐야? 금리 인하라고. 금리 동결도 아니고 이건 금리 인하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보세요. 금 가격이 급등하죠. 2.8%. 은은 은도 올랐어.
그 뭐야? 금리 인하라니까요. 금리 인하라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나 진짜 답답한 게 여러분들 금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게 그것도 다 채태원 덕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채태원이 SK 하이닉스 ADR 그게 미국에 상장한 것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시는데 일부는 맞아요. 처음에 이렇게 꺾을 때 있죠. 여기에서 SK 하이닉스 그게 그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550원이 넘던 위기의 환율을 채토니 때문에 이게 1,380원까지 떨어졌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채태원이 뭐라고? 환율을 이렇게까지 끌어내린다고 SK 하이닉스 그 ADR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환율이 왜 내려와요? 달러 약세 때문에. 달러 약세는 뭔데? 미국의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엔화가 급락하고 있죠, 그죠? 봅시다. 엔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뭐예요? 엔 고, 엔화 강세잖아. 그럼 뭔데요? 달러 약세.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를 시장이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은 자꾸 금리 인상 타령을 해. 어떤 식으로 하느냐? 기사 보시면 이런 거. 왜냐면 ING라고 아시죠? ING은행 여기에서 FOMC 회의록이 매파적이었으나 금리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랬대요. 말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금리 인상 그러니까 FOMC 회의가 매파적이었는데 그럼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야지. 그죠? 아니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이 기사 자체가. 근데 이게 뭐 금리 뭐 매파적이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난 7월 달 회의에서 3명이 금리 인상의 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던졌기 때문에 매파적이었다는 FOMC 7월 FOMC 회의가 공개됐을 거 아니에요? 그 3명이나 던졌기 때문에 매파적이었대. 그럼 언뜻 봐서 뭐 그런 거 같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2명 중에 3명이 인상의 표를 던졌고 나머지 9명은 동결. 이게 매파적이에요? 전체의 4분의 1인데? 말장난이라니까? 근데 이거 말고 3명이 더 있었대. 3명. 이 사람은, 요 3명은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응? 의결권이 없는 위원이 3명이 더 있었대. 그래서 총 6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투표권이 없는 사람을 총 다 포함하면 19명이에요. 19명 중에 6명은 뭐예요? 3분의 1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대다수입니까? 이게 다수예요? 소수지? 근데 뭐가 얼어 죽을 매파적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기사를 써. 이딴 식으로. 그럼 금리 인상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달러 인덱스도 내려와, 그죠? 달러 약세, 금 올라가, 은 올라가, 엔화 꺾여, 원달러 완전 미친 듯이 떨어져. 그게 다 가리키는 거 뭐예요? 비트코인도 지금 막 급등해요. 비트코인이 왜 급등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급등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다 일제히. 근데 이것들은 계속 금리 인상이래.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놈들 때문이야. 아시겠죠? 얘네들 때문에. 속지 마세요. 응? 금리 인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금리 인하 이슈가 왜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고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죠. 누가? 특히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믿고 주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도 입을 뗐잖아요. 금리 인하하는 게 맞다고. 딱 중간선거
3개월 전부터 지금 막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죠? 저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선거에서도 이겨야 되고 싶으니까. 이겨야 되니까. 네.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지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미국은 역사상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적이 100년에 한 2번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지는 게 정상인데 요번에 이길 거라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희망적인 얘기가 꽤 있기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얘네를 이루고 있다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인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제 미국에서 모더나 아시죠? 모더나. 옛날에 코로나 때, 그죠? 네, mRNA 백신. 네, 그것 때문에 좀 머릿속에 있으실 건데, 그때 모더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게, 보시면,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어젯밤에 100% 넘게 올랐어요. 장대형 공인데 여기 상한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려 176% 폭등합니다. 갭상승이 얼마였냐면 84%. 부럽다. 그죠? 전날 대비 84% 갭상승 출발한 거예요. 이 정도면 로또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176% 급등해가지고 날아갔는데, 날아갔어. 요게 지금 왜 급등했느냐? 모더나하고 머크가 맞춤형 mRNA 암 치료제 3상을 성공했대요. 고위험 흑색종 환자에서 재발 전이 억제, 그래서 항암제 새 지평을 열었다. 177%라는데 S&P 500 종목 25년 동안에 최대 상승률이래요. 어제 난리 난 거죠. 어제 뽑았어. 어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의 바이오주들이 오전 8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막 급등을 엄청 했어요. 엄청 했다니까.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 이게 코스닥 1위 기업이잖아요. 코스닥이 아침에 왜 급등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알테오젠이 여기 대체거래소까지 포함을 하면 아침에 20%까지 급등해요. 20%.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래소 정규 시장에서는 9%에서 시작을 해서 13%로 끝납니다. 굉장히 잘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바이오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이거 덕분에. 사실은 더 올랐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게 대체거래소까지 포함을 하면 아침에 14%까지 급등했고, 녹시자 홀딩스도 20%까지 급등을 했었죠. 23%까지.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이 더 올라갔었어야 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릭스 이런 애들도 들었다 놨다 했고, 그 다음에 약간 가벼운 종목 중에는 상한가도 있어요. 가벼운 애들. 소마젠, 엔투텍, ST팜, 파미셀 이런 거. 녹십자는 좀 들었다 놨고, 여기도. 근데 이 바이오주들이 원래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왜 올라가다가 말았냐? 채태원이 때문에. 저는 채태원이 너무 싫어요. 정말 싫어. 네. 근데 요번에 또 우리한테 피해를 끼쳤지. 왜?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에서 오늘 되게 큰 대형 호재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막 상한가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필이면 어제 장 끝나고 40조 원 자사주 소각 발표한 게 오늘 시장에 먹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바이오가 밀렸어요. 치인 거지. 치여가지고 아침에 가다 말았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이거 진짜 이거 거의 무슨 동해 바다에서 어부가 고기 잡다가 고래 잡은 거와 거의 맞먹는 이제 그 정도 대형 호재였는데 채태원님 때문에 말아먹었어요. 네, 오늘 하여튼 어떻게 이게 또 겹치나 몰라. 네. 채태원이 알고 그랬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이제 많이 못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모더나가
상승이 여기서 한 방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저 모더나 주가가 앞으로 좀 더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바이오주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실제 어제 모더나가 급등하면서 미국에 있는 바이오주들도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갔다. 우리나라 쪽에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당분간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더나 주가를 좀 계속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SK 아니었으면 좀막 코스닥 오늘 막 지수가 막 7%막 8%막 급등했을 것 같은데 아까워 죽겠어요. 그리고 반도체 나 모르겠어. 여기 아까 시간에서 뭐 반도체 관련주가 좀 올라서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보세요. 서울경제 뉴스인데 단독 호남 반도체 팹 2기를 더 짓는데 어디에? 호남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그거 하냐 마냐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 뭐 그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그걸로 이제 쓴 거 아니냐, 그죠? 무리하게 뭐 그런 비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발표한 것도 되냐 마냐 그러고 있는데 뭐 단독이다 그러면서 호남에 반도체 팹 2기를 더 짓는다는 거예요. 2040년까지 총 6기 플러스 알파를 건설한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그러려면 원전 19개가 추가 가동해야 돼. 해야 된대. 네? 원전 19개를 추가 가동해야 된대요. 그 물은 어디서 끌었을 건데, 물은 도대체. 어? 반도체 이거 하려면 사람, 물, 전기가 제일 중요한데, 전기는 어디서 끌어다 쓸 거며, 원전 19개를 언제 짓는데, 언제. 응? 물은, 응? 물은 어떻게 할 거냐고. 환장하겠다, 진짜. 이 정도면 거의 SF 소설급 쓰는 것 같아. 참고하세요. 이 사진은 이제 용인 반도체. 그쪽 화면이고. 저러고 있어. 자, 그리고 잠깐만. 아무튼 여기 mRNA 백신 요거. 문연 모더나 국내 기업들 전달 기술 경쟁.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추가 상승이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네. 참고하시고. 네. 오늘 여기 대북주들은 다 빠졌죠, 그죠? 트럼프가 요즘에 우리나라 언급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얘기를 저도 해드렸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청와대 막 때리고요. 막 이랬어 없다 이러고 자꾸 막 얘기를 계속해. 예. 북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 얘기도 많이 한다니까. 뭐 기분 나빴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막 그러던데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기사를 다 안 써서 그렇지. 네. 근데 오늘 보면은 JST나 어제까지 급등했다가 오늘 10% 급락했고, 인디F 어제까지 이 현상이었는데 장중에 잠깐 급등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급락 마감했고, 조비도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빠졌죠, 그죠? 왜 빠졌냐면 부산산업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빠졌고 마이너스 9% 그죠? 빠진 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뭐라 했느냐. 북한이 핵무기 57개, 57개 가지고 있다. 이게 구체적인 수치를 처음으로 언급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이제 우리나라 국제 정치 분석가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부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쪽 외교, 국제 외교 정치 쪽 관련해 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TV에 나와서 얘기 잘 안 해요. 아시겠어요? TV에 나와가지고 뭐 트럼프가 이런 발언했을 때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비평하는 사람들 있죠. 그놈들 제가 죄송한데 있는 그대로 할게요. 그놈들 말은 듣지 마세요. 쓰레기 언론에서 쓰레기 기자들이 부른 전문가가 제대로 된 전문가가 있겠냐고. 네? 그 다음에 그 밥이지.
TV에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걔네들 말을 안 들으시는 게 맞아요. 응? 특히 자주 나오는 인간들 있죠? 똑같아. 그러나 그 언론사의 입맛에 맞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 그 사람들 얘기하는 전문 어디 교수다, 어디 무슨 어디 출신 뭐 연구원이다 듣지 마세요. 안 맞아. 차라리 유튜브 쪽에 찾아보시면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유튜브에 있어, 유튜브. 그 사람들하고 다른 말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분들 얘기 듣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건 직접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건 있어. 근데 아무튼 이제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죠. 뭐라 쫙 했어요. 응? 꼭 이러고 있으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 같다, 그죠? 네. 할아버지하고 손자 같아. 근데 어쨌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대부 쪽으로 좀 빠진 거죠. 살짝. 아, 오늘 좀 쉬자, 이러면서. 그래서 좀 빠진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오늘 오후에 주시간 끝나고 나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대요. 이 기사는 뭐 트럼프 대화 제안에도 탄도미사일 10여 발 무더기 발사하라고 했는데 트럼프 제안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사 제목을 자극적으로 쓴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을지 UFS라고 하죠. 을지 프리덤. 요 훈련 연습 반발한 무력 시위인들 그거잖아요. 원래 한 나라에서 군사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가 같이 해요. 맞대응 성격으로 같이 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이제 돈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뭐 다 하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한 거지. 그래서 그냥 뭐 트럼프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여기 을지 자유방패 훈련 요거에 따라 요거 한 거에 대해서 그냥 반응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여 발 쏘고 끝났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북주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기 밑에 나오는데 김여정 요런 애들이 뭐라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재밌는 거는 트럼프가 이제 말을 막 북한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말을 별로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예전 같으면 이제 며칠 있다 반응하거든요. 근데 지금 반응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이 관계가 되게 복잡해져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중국이 있고 여기 북한이 있고 러시아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뭐 셋 다 빨갱이니까 뭐 서로 통하긴 하겠지만 좀 따로 놀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북한이 돈 벌려고 러시아랑 손잡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을 하고 그다음에 뭐 드론 러시아에서 만드는 드론 만드는 공장에 이제 북한 여자들 가가지고 이제 취직해가지고 뭐 만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뭐 미사일 그다음에 탄약 같은 걸 계속 공급하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 그 협력 관계가 굉장히 더 강화가 됐죠. 중국의 시진핑도 올해 6월 달인가 언제 여기 북한 가지 않았었나 가가지고 이제 막 뭐 방문해가지고 뭐 얘기하고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 셋이 요즘에 막 붙어요 이렇게 붙는다. 요즘 여기 이슈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도지 않았는데 이슈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지금 푸틴이랑도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시진핑하고 관계도 어느 정도 뭐가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 보고 러브콜을 보낸 거 아니에요? 일로 와 나랑 얘기 좀 할까? 근데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얘는 푸틴이랑 시진핑이 다 보고 있는데 오케이 나랑 나한테 뭐 할 얘기 있어?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 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개적인 반응은 안 하는 것 같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수면 아래에서는 뭔가 얘기가 오고 가고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뭐 표면적으로는 뭐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뭐 호응을 하거나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거든. 예. 중국 도움받아 사는 것도 있고 지금 러시아 도움받아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결론은 뭐냐면 대북주는 계속 관심을 가지세요. 음. 가지시라고. 미국 그다음에 미국 정부 트럼프가 뭐 김정은이 북한이 뭐 러시아랑 손잡았다고 해서 그 우리 말을 안 듣겠네 대화하지 말자 이러겠어요. 오히려 저 셋이 강화를 동맹 강화나 뭐 먼짓거리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쟤네들 모이면 뭐 하고 써. 못된 짓이나 꾸미겠지 또 그죠? 그걸 막으려고 트럼프가 지금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냥 가만두겠냐.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는 게 원래 2차 세계대전까지는 중국이랑 미국은 적국 관계가 아니었어요. 러시아하고 미국은 동맹 관계였고 나중에 이제 그 뭐예요 냉전 그때 들어가면서 러시아랑 미국이 적대국이 됐지만 그전에는 동맹 관계였다. 사이도 가까웠어요. 가까웠다니까. 예. 그 이후에 된 거지. 예. 나중에.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이랑 원수 관계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고 어떤 관계와 같은 그런 게 좀 있어. 아무튼 지켜보죠. 대북주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제 입을 떼거든요. 북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한 정부는 또 우리 쪽은 막 두들겨 패요 지금. 입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뭔가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 한국 우리나라 정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미국이 우리나라 보복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정치인들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지금 막 때리더라고요. 저는 그쪽을 지금 잘 지켜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오늘 대형주들 반도체 이슈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5% 이상 급등을 했고 대형주가 6% 날랐죠, 그죠?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갔다 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SK 채태원 때문에 중형주 하나도 안 갔어요. 플러스 0.6% 이게 뭐야? 네? 소형주 플러스 0.9%. 저는 채태원이 싫어요. 싫어. 저 인간 때문에 오늘 저 양반 때문에 저 인간이라고 그러고 저 양반 때문에 오늘 재미없었어요. 내일 하이닉스가 또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일 봐야지.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저게 자사주 뭐 소각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중소형주 위주로 하세요. 그리고 바닥에는 종목들 잘 모아가시고 그러시면 돼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금요일인데 또 내일 저녁 때 뵙죠. 지금은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그 기사 나오면 그냥 저리 치워버리시고요. 금리 인하 쪽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방향은 그쪽을 다 가리키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그런 기사에 속지 마세요. 아셨죠?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